미국의 중국 반도체 금지 조치, 참 복잡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조치가 한국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날짜는 2026년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지 투자 조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8,50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거대한 매년 8,500억 달러어치의 기술 제품을 사들이는 시장이 갑자기 세계적인 기업들 몇몇에게 문을 쾅 닫아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기술 조달에 쓰는 연간 예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엄청난 뉴스가 나온 거죠.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공급망에서 특정 중국산 반도체를 아예 퇴출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지 조치가 도대체 뭔지, 왜 하필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왜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새로운 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범위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죠. 그럼 누가 타겟일까요? 바로 중국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YMTC와 CXMT가 정조준됐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전자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PC, 노트북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TV까지. 만약에 이 안에 금지된 중국산 칩이 하나라도 들어있다? 그럼 미국 정부 계약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범위가 정말 넓어요. 자, 날짜를 한번 보죠. 일단 2020년 4월 20일까지는 여러 의견을 듣는 기간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2027년 12월 23일입니다. 이날부터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공급망을 바꿀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는 셈입니다. 이 조치가 강제하는 게 바로 공급망 분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라면 이제 정부 계약령으로 완전히 별도의 깨끗한 공급망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중국산 칩이 전혀 없는 그런 공급망 말이죠. 자, 그게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이제 왜를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카드를 꺼내 든 걸까요? 그 뒤에 숨은 전략이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AI 때문에 그야말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었죠. 그때 어떻게 됐나요?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해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씻었으니까 큰 기업들은 뭘 할까요? 당연히 수익을 지켜야 하니까 델이나 HP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더 싼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중국이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애플까지 아이폰 18이나 새로운 맥북에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존의 비싼 공급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겠지만 이건 시작에 엄청난 신호를 준 거죠. 바로 이게 방아쇠가 된 겁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사실상 기술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사격인 셈이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비용 아끼려고 중국산 칩 쓰는 거 다 보고 있어. 그 길로 계속 가다간 우리와의 달콤한 계약은 꿈도 꾸지 마. 자, 이 모든 배경을 알고 나니 이제 핵심이 보입니다. 이 모든 혼란이 어떻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 금지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시장 지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한쪽에는 중국 기업들이 있죠.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막히니까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장 계획에 그냥 벽이 생긴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바로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보호받고 시장 지배력은 더 강해지고 첨단 기술에서의 리더십은 훨씬 더 단단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규정은 하나의 보호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장에서 중국 경쟁자들을 차단해버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저가 공세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숨 쉴 틈이 생긴다는 걸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경쟁자를 덜 신경 써도 되는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 시간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미래 AI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같은 핵심 기술에서 격차를 더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의 핵심 요점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술 공급망의 대대적인 위험 분산이 강제된다는 것. 둘째,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규제 준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는 엄청난 지정학적 그리고 시장 우위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이 내린 이 하나의 결정이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지도를 어떻게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까요? 정말 거대한 질문이고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겁니다.